지금 이 순간부터 종로와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전쟁 말이다. 오늘 야인시대 37화에서는 김두한을 둘러싼 긴장이 폭발하는 순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두운 조사실. 천장의 전구 하나가 김두한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루오카 경부가 책상 앞에 앉아 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마루오카가 형사를 향해 말합니다. 담배 있으면 좀 꺼내놔라. 그리고 자넨 그만 나가봐. 사법계 형사가 대답합니다. 예. 형사가 나가자 조사실에는 마루오카와 김두한 단둘만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루오카가 담배 한 개비를 김두한 앞으로 밀어냅니다. 태워도 좋다. 김두한은 담배를 집어들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마루오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긴똑강,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나? 마루오카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구속되면 가중처벌에 자녀 형기까지 맞춰야 하겠구만. 좋기 몇 년 동안은 세상 구경하기가 어렵겠어. 김두한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잘 알고 있소. 마루오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주먹을 휘둘렀다 말인가. 책상을 탁 치는 소리. 조사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마루오카가 비난조로 말합니다. 정말 대책이 서지 않는 친구로구만. 이번 일로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결코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김두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그의 눈빛. 그가 짧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마루오카가 되묻습니다. 마음대로? 김두한이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렇소. 마루오카가 허탈하다는 듯 웃습니다. 그야말로 배짱이로구나. 이봐 긴똑강, 너는 20여 명이나 되는 운동선수들을 반병신으로 만들어놨다. 김두한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요? 마루오카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김두한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여럿이었지만 난 혼자였소. 더구나 그들은 술에 취해 추태까지 부렸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두한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와 힘을 믿고 내게 시비를 걸어왔소. 헌데 내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은 나를 체포했소. 마루오카가 소리칩니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큰 소리를 치는구나.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말합니다. 적어도 나는 비겁한 싸움을 한 적이 없소. 마루오카가 비웃듯 묻습니다. 정정당당했다? 김두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장면이 바뀝니다. 혼마치강 하야시의 사무실입니다. 나미코가 하야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나미코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김두한 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하야시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으니 그만 물러가라. 나미코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형부. 하야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물러가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나미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하야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4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나미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야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합니다. 처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김두한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적이지. 하야시가 몸을 돌려 나미코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헌데 처제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심지어는 내 앞에서조차 그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남익구가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야시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사쿠라 운영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라. 아무리 처제라고 해도 내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남익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형부. 하야시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이야기는 다 끝났다. 그만 나가봐라. 남익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선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한편 종로서 고등계 사무실. 미와 경부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화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그의 또 긴똑강이 사고를 쳤구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미화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도대체가 사고를 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바로 놈의 타고난 기질이란 말이야.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쯧쯧쯧. 김태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마루오카 경부가 놈을 맡았다니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문다령이 거들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부님. 마루오카 주임은 아마도 지난번에 망신을 당한 빚을 톡톡히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문다령이 말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긴똑강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화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안 됐어. 형무소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가 있어. 형사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하이. 형사들이 나가자 오무라가 비웃듯 말합니다. 형무소가 제 집 같은 녀석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아마 바깥에서 산 날보다 형무소에 산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그 녀석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미화가 책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어쨌든 한동안은 쓸데없이 골치 썩일 일은 없겠구만.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막중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긴똑강 녀석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전생에 나하고 도대체 무슨 악연이었는지. 쯧쯧쯧. 장면이 바뀝니다. 종로서 밖 추운 겨울밤입니다. 개코와 진영이 추위에 떨며 서 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코가 몸을 움츠리며 말합니다. 아따 참말로 춥겠네 그만. 후. 아따 참말로 야 진영아 어떻게 될 것 같냐? 인? 전번처럼 또 두한이가 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진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글쎄. 개코가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엄마. 글씨라니 글씨라니. 야 니는 뭐여? 거시기. 변호사 고것하려고 했던 놈 아니여? 그런데 네가 모른다니? 진영이 진정시키듯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때 종로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옵니다. 개코와 진영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김두한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 혼마치강의 사무실에 여러 오야붕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하야시가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하야시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김두한과 우미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야붕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야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야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제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망설이면 우리가 당한다. 오야붕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야붕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야시가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총력전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종로를 완전히 제압한다. 사무실이 술렁입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합니다. 우미관의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하야시가 가미소리를 바라봅니다. 가미소리?
가미소리가 일어서며 대답합니다. 하이. 하야시가 명령합니다. 지금 즉시 혼마치와 경성의 각 지역 오야붕들을 소집하라. 가미소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이, 오야붕.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야시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모든 오야붕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하야시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종로와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 말이다. 하야시의 선언이 끝나자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야붕들의 얼굴에 긴장과 각오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경성의 밤하늘 아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두한은 아직 조사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개코와 진영은 여전히 종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형님을 향한 의리, 그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미코는 사쿠라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습니다. 김두한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형부의 냉정한 거절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와 경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두한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원수이면서도 묘한 인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관계. 마루오케는 조사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김두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김두한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를. 경성의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더욱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종로와 혼마치, 조선인과 일본인, 정의와 불의의 대결.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두한이 서 있습니다. 과연 김두한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야시가 선포한 전면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나미코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야인시대 37화 어떠셨나요? 김두한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실에 갇힌 김두한, 그를 걱정하는 동료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한 하야시. 모든 것이 폭발 직전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그리고 혼마치와 종로 사이의 첫 번째 충돌이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 같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